가성비 전략 오늘은 키움증권 김학준 스몰캡 팀장과 스몰캡 유망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영훈님. 안녕하십니까. 예, 팀장님. 저기 7월 달에 지금 코스닥이 아직 뭐 장마감 조금 남았습니다만 월봉 보니까 지금 7.64%예요. 플러스. 화끈합니다. 네. 한번 이번 7월 코스닥 시장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7월 달에 이제 초기에는 좀 별로 안 좋은 네. 흐름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CPI 지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PI 지표 자체가 조금 더 높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때 이후에 이제 연준에서 밝혔었던 의지가 기존에 있었던 그 75bp 인상을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네. 그런 개념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더 우려스러운 것이 이제 없다라는 점에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화된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연준이 발표를 하면서 금리 인상 속도와 관련해서 일부 그렇게 좀 오히려 속도를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약간은 내보였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시장이 좀 호재로 받아들여지지 않나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제 잡혀가는 그림이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런 점들이 이제 시장에 이제 좀 악재로서는 좀 지나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네. 자, 그럼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관심주로 언급을 주셨던 IDP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10% 이상 오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두 종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 종목 계속 가져갈까요? 전략을 세워주시죠. 일단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이 로봇 산업 쪽이기 때문에 사실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탑라인 쪽이 계속적으로 높게 성장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지금 시장 쪽에서 성장하는 모멘텀만 계속적으로 받쳐주게 된다면은 계속적인 성장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은 이제 주가들이 많이 침체됐었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반등세를 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제 8월달 한 달만 보게 된다면은 다른 종목 대비해서는 조금은 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전에서 말씀드렸었던 그 7월달에서의 그런 CPI 쪽이 좋게 나오긴 했었지만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8월달에 나오는 생산자 지표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안 좋게 나와서 이제 침체 우려가 발생했었을 때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IDP 역시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같이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럭저럭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8월 초 뭐 한 1, 2주까지는 그래도 어쨌거나 뭐 휴가철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8월 한번 내다봐야죠. 네. 어떻게 김 팀장님 뭐 키움에서 보시기에는 8월 중소형주 유망 업종이 어디로 압축이 되나요? 일단은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사실 8월 초반에 나올 이제 생산자 지표라든가 이제 CPI보다는 사실은 생산자 지표처럼 침체 우려를 이제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네. 아니면 소비자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쪽에서만 좀 무난하게 지나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장이 8월달은 좀 전반적으로 여지껏보다 좀 나은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게 되면은 침체 우려가 만약 발생했을 경우에는 여전히 뭐 반도체라든가 그런 쪽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여건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거에서 좀 약간 벗어난 업종이 이제 저희는 바이오 업종 쪽을 항상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쪽에 이제 학회들이 두 가지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에스모라든가 네. SITC라든가 이제 9월과 11월달에 있는데요. 그런 모멘텀과 더불어서 이제 상반기에 없었었던 이제 계약건들이 하반기에 조금 나올 수 있는 업체들이 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뭐 우주 산업 쪽도 전에 계속 말씀드렸었고 방산 쪽이 아무래도 계약건들이 이제 폴란드 계약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긴 합니다. 아, 예.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플래티어로 가져오셨습니다. 플랫폼 솔루션 업체로 알고 있는데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플래티어라는 업체는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업체인데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머스와 관련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조사들이 실제 이커머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싶을 때 이 업체한테 이제 외주 의뢰를 맡겨가지고 이 업체가 직접 그거를 구축해주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까지는 뭐 롯데온이라든가 그런 쪽을 구축해주는 역할들을 진행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진행하고 있었던 것이 현대차그룹 쪽에서 나왔었던 이제 수주를 바탕으로 해서 현대차, 중고차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턴키로서의 그런 매출 외에도 최근에 이제 솔루션화를 시킨 제품들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FNF라든가 한성 같은 데다가 지금 D2C 마켓을 이제 구축해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많이 알고 계신 자사몰들 네, 구축해준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유통 마진 쪽에서 제조업 이제 판매하는 업체들이 D2C 쪽으로 조금 비중을 높여가려고 하는 추세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요들이 지금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거의 걱정할 부분이 없는 업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오히려 지금 개발자들이 오히려 부족해가지고 수주를 더 못 받는 아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좀 생소해서 보니까 작년 8월 달에 상장한 여기도 이거 따상 종목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그러네요. 차트 딱 보니까 따상이네.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달리다가 그 이후로는 쭉 흘러내리는 뭐 전형적인 작년에 IPO 주식들의 어떤 흐름이었는데 네. 이제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팀장님 말씀 맞거나 실적 전망이나 향후 성장 봤을 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이 네. 작년도에는 이제 공모가와 대비해서 따상으로 갔기 때문에 네. 굉장히 높게 이제 형성이 되었었다가 예. 이제 주가들이 빠지면서 밸류에이션도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솔루션 업체들이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한 30배 정도씩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다들 한 15배 내외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솔루션 쪽과 관련해서 탑라인들이 계속 성장하는 모양새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좀 좋은 타이밍이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간략하게 금년에도 따상 같은 거 벌어지겠습니까? 일이? 일단은 가능할까요? 그 네. 가능성이 가장 높았었던 게 이번에 나왔었던 성인하이텍이라고 봤었었는데 아. 이 업체도 조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시장 상황이 하반기에 좋아지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은 뭐 연말쯤에는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그래요? 해보직할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져오신 종목은 레이입니다. 치과 치료 장비 업체죠. 좀 익숙한 종목인데 현 시점에서 지금 레이를 주목하시는 이유가 어떤 걸까요? 레이는 이제 아무래도 의료용 치과 기기를 이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가 최근에 이제 내놓은 업체가 레이페이스라고 해서 3D로 안면을 인식해서 구현하는 이제 그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사실 보면은 경쟁사들이 없는 제품을 이번에 처음으로 내놓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지금 굉장히 수요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선주문 물량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캐파가 100대, 월 100대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10월 달에는 500대로 캐파가 월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1000대까지 늘어나는 건데요. 지금 사실 레이의 그 라인업들 중에서 가장 GPM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이게 판매가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훨씬 더 영업이익률과 실적이 크게 성장하는 업체가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경쟁사들의 그런 솔루션들과 같이 호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꼭 레이의 제품을 라인업들을 활용 안 하더라도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만 가지고도 꽤 성장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아까 말씀하신 지금 매출 이렇게 신장 기대 수치가 지금 이게 국내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도 가능한? 해외가 훨씬 비중이 높습니다. 해외가 비중이 높다. 그래요. 그럼 뭐 글로벌리도 경쟁력은 있고. 네, 지금 해외 네.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은 이제 중국 쪽이 35% 정도, 그 다음에 미국 쪽이 35%, 그리고 유럽하고 일본이 각각 한 10% 정도씩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판매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업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치과 인프라가 굉장히 잘 깔려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오히려 해외 쪽에서 더 잘 팔리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8월 유망업종으로 방산을 꼽아주신 바가 있는데 그것도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인수합병
방산용 뉴스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금 24%, 22% 급등을 하고 있는데 좀 방산업종의 모멘텀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방산업종의 이제 모멘텀은 가장 중요한 게 전쟁 쪽과 관련된 쪽이 아무래도 큰 거겠죠. 그래서 전쟁 쪽과 관련해서 이번에 폴란드도 어찌됐건 간에 이제 계약 수주를 받게 됐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군사력과 관련된 국방비를 늘려가는 그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하게 그 폴란드 한 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과정이 있었을 때 방산업체들의 그런 수출 모멘텀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국내 업체들의 그런 방산 제품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많이 뛰어나졌기 때문에 관련된 수출 모멘텀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포함이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